사실 우리 진선 선생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트롯신이시죠. 네. 예, 국민 MC 유재석 씨의 부캐 유산슬을 만든 아버님이시고요. 유산슬 아버지. 예. 사실 근데 우리 그 진선 선생님하고 저도 이렇게 방송을 뭐 한두 번 같이 해봤는데 네. 늘 이렇게 밝은 표정이세요. 예, 이렇게 근심 걱정 없으시고 어떤 고민이 있으시길래 오늘 저희 금쪽 상담소까지. 한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네. 어려운 그 상황이. 지긋지긋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제 노래를 하는 가수이다 보니까 항상 무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무대가 맞아. 한 2년 전부터 사실 거의 맞아. 저희들이 이제 그런 그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네. 무대가 가끔 하나씩 주어지는데 사실 어색해요. 아. 왜냐하면 노래라는 게 저희들은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좀 프로 어떤 패셔널이다 보니까 노래를 한 3일만 안 해도 사실은 내 노래지만 어색해요. 10대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나이가 이제 2순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한 무명 생활을 한 35년 한 거 같아요. 아. 야간부터 시작해서 뭐 지방쇼 이렇게 해서 쭉 올라왔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질만 하니까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나는 좀 금전적인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에이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자영업자분들, 우리 진성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가장 전면에서 타격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잘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생활 전선 생계 이거는 생계 위협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계와 생존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율성, 자율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뭐 물론 지켜야죠. 뭐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죠. 그리고 왜 우리만 힘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억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진호 선생님은 이게 오래 가면 어떡하나. 내가 그래도 관객들을 또 우리 팬들을 만나야 되는데 또 이게 오래 가면 가수로서 참 걱정이네.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생계와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수입하고 직결이 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진호 선생님을 좀 많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상실을 의미해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에 언제나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가 눈에 띄냐면요. 우리 진성 선생님한테 제가 먼저 간단하게 검사를 좀 미리 해주십사 해가지고 그 MMPI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MMPI를 했는데 이 약간 울적하시고 약간 우울감이 느껴지는 게 꽤 오래되셨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셔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만성적으로 좀 익숙해져 있는 면들도 있으셔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왜 약간 울적하다, 우울감이 느껴진다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로스한 거, 상실한 거를 찾아봐야 돼요.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건강을 좀 잃는 거예요. 건강을 잃은 것에 어떤 상황에 뒤따라오는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건강이 썩 좋진 않아요. 그러세요. 예, 네. 50대 중반에 제가 암이라는 걸 만나가지고 거기에 또 심장 판막증까지 제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제가 6차까지 받고 사실 몸을 잔지 뭐 운동 이런 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포기 상태가 또 한때는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걸음을 이제 또 못 걷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3살 되던 해에 부모님들이 제 옆에서 이제 이렇게 집을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친척 집들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3살 때부터요. 예, 저희 뭐 제 옆에 부모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한 6, 7살 되었을 때 아 나한테는 부모님 안 계시구나 그걸 알았죠. 왜냐 이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저에게는 처절하게 힘들었던 것들이었으니까. 그럼 그 이후로 부모님하고는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안 만났었어요. 네. 제가 11살 되던 해에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만났습니다. 11살 되던 해에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한 1년 살았어요. 부모님과 같이요. 예, 1년 살았는데 네. 그때 저는 학교도 안 다녔을 때요. 그 제 이력을 보면 참 특이한데 저는 초등학교도 12살에 들어갔어요. 예, 예. 남의 집에 전전하다 보니까 호적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네. 매일 또 그 부모님도 싸웠어요. 매일 싸우는 모습만 보니까 사실 지겨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유년 시절에 제가 보고 자란 것은 주위의 그냥 욕설과 그리고 어떤 건전한 이런 것보다는 항상 그러니까 인간 시장에 있어서 최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인생을 저 사실 살았다고 관여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제가 배고픔의 서름을 많이 겪었던 나이다 보니까 어머님을 또 떨어지면 또 그런 슬픔이 올까봐 그 외삼촌이 와가지고 어머님을 데리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나를 데리고 가라고 어머님 그 다리를 붙잡고 제가 애원을 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가가지고 갔는데 차를 타려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저를 그 분화발로 가슴팍을 나를 차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터미널 자체가 다 이런 그 진흙탕 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절푸덕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옷이 다 헤어졌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나는 부모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부모들이 아니고 내 원수들이구나. 앞으로는 절대 당신들을 내가 찾지 않으리라. 사실 그 어린 아이가 제가 사실 그런 거기서 다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원망을 참 많이 했었어요. 네, 왜 안 그러셨겠습니까? 어린 시절. 네. 왜 나를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시련을 맛보게 하는 걸까?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내가 벌인 일도 아니고 또 어린 나이니까 내가 수습할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근데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거는 거의 학대와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는 뭐 이런 상황들, 굶주림 막 이런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끝도 모르는 나락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까? 그리고 깊이를 알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진성원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예측도 안 되고 본인이 해결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고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탓도 아닌 책임도 아닌 이런 위기인데 이 위기는 굶주림과 학대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나의 생존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믿어야 될 부모로부터 뭔가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약간의 버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버림을 받으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라든가 세상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40년 세월이 또 이렇게 흘렀어요. 이제는 뭐 저희 아버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지가 이제 벌써 30년이 넘으셨고 저희 이제 모친은 아직도 생존에 계세요. 네. 근데 이제는 너무나 뭐 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정도의 어떤 정신이 이렇게 맑으신 어른이 아니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슴속에 담고 있는 것은 그냥 자식 된 도리만 하자. 나를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그 이유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데 그런 가수가 아니고 무명 가수가 되어서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그런 마음도 안 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날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나를 잉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만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뭐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계시라 그래서 전화도 좀 자주 드리고 그런 입장이죠.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도 마음을 지탱하는 게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뭐로 마음을 지탱하셨을까? 그럼 꿈이겠죠, 꿈. 네. 항상 꿈이 있었어요. 제가 4살, 5살, 6살 때도 시골에서 저를 부르면 이제 가서 어머니들께 밥도 얻어먹고 거기서 노래도 그때 이제 뭐 이미자 선생님, 최숙자 선생님 이런 노래들 여자의 일생 뭐 동백아가씨, 수덕사의 여성 이런 노래를 불러드리고 밥을 또 얻어먹고 근데 그런 시절에 제가 가슴속에서 품었던 꿈이 있었어요. 가수가 되리라. 그 어린 시절. 그렇죠. 저는 한글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집착을 너무 하다 보니까 노래 소리가 어제 신곡이 나왔으면 오늘 이제 제가 그 노래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그 멜로디를 그대로 따라서 할 정도로 거기에 집중력이 제가 좀 이렇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50년 전에 배웠던 노래들은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수천 곡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노래하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사실 되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걸로 분노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기보다는 이제 그걸 삶 속에서 잘 해결하시면서 꿈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가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후회가 없으신 거죠. 네.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뭐 이렇게 들려주는 이 자체보다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보다 조금 특이한 인생을 살았을 뿐인데 살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하면 인생은 찰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인생을 찰나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살아온 인생은 마디마디 사실 참 오랜 세월 같고 그러죠. 그러나 그 지나간 세월을 저 언덕 위에서 밑을 내다보면 화살촉까지 빠른 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사 처음 내가 어머니 그 진짜 태초에 태출을 끊고 이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정해진 삶이니까 정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은 그것이 곧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우울한 거 불안한 거 이제 벗어 던지세요.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울과 불안과 고통과 공포와 마음의 아픔과 이게 다 진성 선생님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거 자체가 아주 가치 있고 또 열심히 살아온 진성 선생님의 인생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울과 불안을 느끼더라도 결국 이것이 노래 안에 다 스며들어서 어떤 분은 삶의 의지를 다시 세우고 네, 죽으려고 했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예. 네, 불행하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행복의 순간을 맛보고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네. 저희도 뭔가 오늘 고객님으로 오셨는데 진짜 오늘 두 분의 신이 계신 것처럼 뭔가 진짜 뭔가 인생을 크게 한번 네, 네. 예, 배운 느낌입니다, 네. 선생님.